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리고 비도 찔끔찔끔 오고 있고 며칠 전부터 좀 선선해서 살만합니다. 언제 영상을 올렸었지 찾아보니까 저희 학교 행사 관련해서 영상 업로드 했던 거 외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영상은 5월 30일 날 업로드를 하고 안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의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죠. 그때 분명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로드를 하리라 했었는데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. 지난 한 달 반 가량의 시간 동안 굉장히 바빴고 약간 번아웃 비슷한 것도 왔었어요. 그래서 영상을 찍을 여유가 없었다랄까요? 카메라를 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더래서 이제야 차분한 날씨의 도움을 받아서 업로드를 합니다. 평소랑 다른 카메라 구도로 근황 토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뭐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지. 표피낭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아이가 3학년 초반에 한참 그때 운동장에서 학교 끝나면 수업 끝나면 엄청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었는데 3학년 한 초중반쯤에 엄마 발바닥에 뭐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. 그래서 봤더니 오른쪽 두 번째, 세 번째 발가락 바로 아래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살이 약간 거칠고.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뛰어노니까 굳은 살이 생겼나 보다. 그러고 괜찮아.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하고 넘어갔었는데 3학년 후반쯤에 엄마 이거 조금 더 커진 것 같아. 그래서 봤는데 확실히 그 처음에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하고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. 아이 발가락 아래쪽 굳은 살, 두 번째, 세 번째 발가락 아래, 아이 발가락 바로 아래 볼록, 뭐 이런 키워드로 막 검색을 했더니 한 분이 자기 아이의 그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뭐 요런 게 생겼는데 이게 뭔가요? 하고 올렸는데 밑에 댓글에 뭐 저희 아이도 이런 거 있었는데 금방 뭐 없어졌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.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. 그리고 또 그냥 넘어갔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뭐 걷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통증이 있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었는데 4학년 올라와서 올해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아이가 점점 좀 오래 걷거나 하면 그 부분이 눌리면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조금 더 커진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죠.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. 이게 워낙 좀 보이기에 좀 신기하게 생기기도 하고 정말 그냥 볼록 튀어나왔어요. 그래서 처음에 소아과를 갔었어요. 소아과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두루두루 보시니까 보면은 뭔가 아시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피부과를 가보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을 가봐라. 그래서 다시 또 그날 당일에 피부과를 다시 찾아가 봤는데 피부과 선생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. 이게 사마귀도 아니고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. 일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냉동 치료다. 뭐래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날 냉동 치료를 받았었어요.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저희 친정 엄마가 또 폭풍 검색을 하신 거죠. 정확히 진단이 무엇이며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쭈루룩 나와 있는 블로그를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. 봤더니 병원을 정형외과를 가야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들을 찾아봤었는데 두 군데를 찾아갔었는데 두 군데 다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. 심지어 어떤 곳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은 절개를 해서 안의 것을 빼내야 되는데 빼내서 조직 검사까지 해야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그럼 수술을 할 경우에 부분 마취만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척추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발가락 아래쪽에 정말 뭐 신체 전체로 따지면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절개를 하는데
척추 마취까지 하반신 마취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.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왔고, 그리고 다른 정형외과에 갔었을 때는 갑자기 소독약을 막 범벅을 해갖고선 바르고서는 뭐 대학병원에 가야 되고 소견서를 써주겠다. 그러면서 절대 물이 닿아서는 안 되고 목욕도 해서는 안 되고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소견서에는 개방성 환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개방성 환부가 전혀 아니었어요. 지금까지 뭐 샤워도 하고 워터파크도 가고 뭐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. 단지 오래 걸으면 그 부분이 눌려서 아픈 거 외에는 뭐 어떤 염증 반응도 전혀 없었고, 네,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좀 그 두 병원에 너무 의심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, 역시 또 우리 어머님들의 정보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보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제가 독서 모임을 나가고 있잖아요, 학교.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이제 근황 토크를 하다가 저희 아이의 발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병원을 딱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명쾌하고 확실하게 진단을 해주셨고, 표피낭종이 맞았고, 첫 번째로 찾아갔던 그 척추 마취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병원에서는 심지어 표피낭종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. 근데 표피낭종이 맞고, 이것이 왜 생기냐면은 보통 엄청 뛰어노는 어린 남학생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. 피부가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많이 뛰어놀면 그만큼 피부가 많이 마찰이 생길 거잖아요. 그 두 층이 떨어진대요. 분리가 되는 거죠. 이 피부 안쪽에서. 그러면 우리의 몸은 상처가 났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 층과 층 사이를 또 다른 살로 자꾸 메꾸려고 한답니다. 그러면서 그 양파 껍질처럼 피부가 계속 안에 형성이 되면서 점점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거라고 해요. 이게 왜 생기는 건지, 어떤 기전으로 이게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가는 건지를 너무 확실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속이 다 후련했었고, 그리고 수술은 부분 마취를 하는 걸로, 부분 마취를 해서 부분 절개를 해서 그 조직을 떼어내면 된다. 6월 초에 결국에는 수술을 했습니다. 수술 이후에는 사실 제가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. 매일매일 드레싱을 바꿔줘야 되고 매일매일 약도 발라줘야 되고, 그리고 매일매일 또 거즈르다 문질러서 거기에 어떤 딱지라던가 굳은 살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하고, 그래서 그 한 달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와 함께 등교를 했습니다. 사실 혼자 갈 수도 있는데 가방을 메고 아침에 혼자 쩔룩쩔룩 거리면서 걷는 그 뒷모습이 너무 좀 가엾더라고요. 비가 오는 날에는 또 드레싱이 젖을까 봐 또 조마조마하면서 우산 큰 거 씌워주고 가방도 제가 들어주고, 그런 과정을 한 보름은 더 지내야 할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또 쩔룩쩔룩거리면서 다니는 시간이 또 길고 발바닥을 온전히 편안하게 딛지를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발목이 아프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본인도 얼마나 좀 불편하겠어요.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발목이 아프다면서 신경질을 내고 신경질을 받아주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또 아이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저도 아이의 그런 불편한 걸음걸이를 보면서 계속 좀 마음이 쓰이고, 그 와중에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행사 관련해서 제가 촬영과 편집을 맡아서 학교의 허락을 받고 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상태고요. 그게 뭐였냐면 지역사회와 학교의 진로 적성 교육을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동네 학교 근처에 있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, 그리고 음악 선생님, 플로리스트 선생님, 그리고 그림책 작가님, 이렇게 네 분을 섭외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인터뷰도 하고,
그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, 예를 들면 뭐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지금부터라도 노력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가장 잘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?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?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동안 제일 힘든 점 혹은 보람된 점은 무엇인가요?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인터뷰할 수 있도록 했어요. 그리고 황금빛 승부차기라고 해서 그 꿈 멘토 분들께서 직접 승부차기를 통해서 골을 넣으면 주변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소외계층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.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선생님이 기획하시고 학부모회, 저는 학부모회는 사실 아닌데 학부모회 임원분들이랑 또 친분이 있는 관계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. 오랜만에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또 손님을 학교에 초대를 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어머님들 모두 다 같이 설레기도 했지만 또 떨리고 걱정도 되고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착착착착 굉장히 진행이 잘 되었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 생각해 봐도 굉장히 뜻깊고 뿌듯하고 보람차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. 비록 제 아이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어서 그 행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도 한 명 한 명 참 예쁘고 귀하게 느껴졌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 다음 학기에 그리고 내년에 또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기꺼이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저의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된 일이 또 있었죠. 그게 뭐였냐면 성당 일 관련해서인데요. 제가 아이 임신했을 때 교리 수업을 받고 가톨릭 세례를 받았어요.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, 아기 때부터 한 3, 4살 그때까지만 해도 성당이 걸어서 한 5분 거리? 그리고 성당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예뻤어요.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도 성당에 가서 기도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사를 오면서 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일단 성당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성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성당에 한참 동안 안 나가고 있다가 요번에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아이가 앞으로 사춘기를 겪고 또 20살 되고 뭐 인간관계가 더 확장되고 여러 일들을 겪을 때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 때 은신처로 삼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한 곳이 좀 있으면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 아이와 함께 이제부터 성당에 좀 나가봐야겠다. 그리고 3학년부터는 그 처정성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아이가 4학년이기도 하고 더 늦어지면은 더 바빠지고 아이의 스케줄이 그래서 지금이 좀 적기지 않을까 싶어서 주일학교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. 성당에서는 처정성체라고 영성체를 모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. 성체 성사라고 해서. 근데 그 처정성체반에서 처정성체를 모시기 위한 교리 수업과 미션들이 이렇게까지 빡셀 줄 몰랐습니다. 일단 평일 미사를 3개월 안에 25번을 채워야 되고 성경 필사도 있고 필사와 관련해서 또 엄마가 혹은 아빠가 편지를 또 써줘야 하고 외워야 하는 기도문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중간중간 또 영상이라던가 녹음을 해서 파일로 선생님들께 보내드려야 되는 또 그런 숙제도 있었고 주일 미사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신부님이 무섭다. 작년에는 기도문을 신부님 앞에서 외우다가 잊어버려서 신부님이 노발대발 하셨다.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온 아이들이 많았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면서 성당에 가톨릭계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.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야 하지? 올해 이 과정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거라고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쉽지 않은 상황과 이제 막 성당에 발을 들이게 된 아이가 즐거운 일들만 겪어도 모자랄 판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게다가 발바닥도 지금 수술을 해갖고 불편한데
평일 미사도 횟수를 채워야 된다고 하고 기도문도 외워야 될 것들이 많고 어떤 기도문은 굉장히 길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? 지금은 사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를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처형 성체를 앞두고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기꺼이 해도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정인데 자꾸 제 안에서 반감이 생기니까 아이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요. 제 안에서 반감이 있는데 아이한테 이거를 하게끔 독려하고 권유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사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교리 수업을 받고 세례를 받은 케이스인데 저는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그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.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관문을 거쳐서 혹독하게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?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처정성체반 학부모 그 모임의 회장을 맡았어요, 또 어쩌다 보니. 근데 저는 성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회장을 맡았는데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게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 예식날 입어야 될 뭐 상의, 하의, 양말의 길이부터 해서 꽃다발과 그리고 뭐 사진 찍는 분을 섭외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그날 예식이 끝난 후에 다과 파티를 열 때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부를 꾸미고 무엇을 먹을 거를 준비를 할지 또 뭐 선생님들 선물이라던가 뭐 등등등등등등 그거를 총무를 맡으신 분과 함께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해 나가야 될 미션들을 챙기면서 반감이 생겨 있는 와중에 늦지 않게 또 챙겨야 하고 주문해야 될 것들이 있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 과정에 제가 완전히 좀 넉다운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제가 좀 힘들어하고 지치는지 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감사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촬영하고 편집하고 중간중간 독서 모임이 또 2번이나 있었습니다. 그동안에 뭐 발제문도 챙겨야 하고 그리고 독서 모임을 또 진행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은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이 정도면은 잘했지 뭐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전체를 보고 그중에서 어느 것은 이 날짜가 오기 전에 결정해야 되고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듣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. 이런 일을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집중을 해서 챙기고 나면 제가 좀 정신적, 육체적 에너지가 탈탈 털렸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었고 처정성체가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했잖아요.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고 그런 날이 되는 걸 텐데 저는 사실 지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. 빨리 이 모든 게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반성도 합니다.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이 순간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요즘이에요. 아까 잠깐 독서 모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독서 모임에서 6월에 읽었던 책으로는 몽실 언니가 있었고 요 근래에 읽었던 책은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이었습니다. 둘 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죠. 몽실 언니는 제가 어렸을 때도 읽었던 소설인데 아이를 낳고 40이 넘어서 다시 읽으니까 정말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. 문장 하나하나 몽실 언니가 내뱉는 그런 대사 하나하나 그 주변 인물들의 삶들 그리고 권정생 작가님이 이 소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또 어머님들이랑 같이 나누는 과정이 정말 소중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. 책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요즘에 묵주 반지를 낀 페미니스트, 종교와 페미니즘의 동행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. 5년 만에 성당을 다시 나가는 건데 물음표가 생기는 지점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공부를 해보고자 그리고
아이가 의문을 제기할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고자 이 책도 읽고 있습니다. 어둑어둑하면서 좀 선선한 날인데요. 비가 오는 중에 이렇게 색다른 구도로 영상을 남기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좀 개운합니다. 이제 곧 방학인데 방학이 되면 치료가 다 끝날 것 같아요. 저의 바람입니다만. 8월에 그 치료가 다 끝나서 드레싱도 안 하고 가볍게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면 아이랑 그동안 못했던 산책도 많이 하고 싶고, 이렇게 폭염이 오기 전에 아이랑 같이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예쁜 것도 구경하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. 근데 뭐 다 틀렸죠.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바깥 활동을 못하는 동안 저도 이제 계속 집 학교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아이가 방학을 하면 좀 돌아다니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싶습니다. 긴 근황 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은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나요?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. 안녕.